대해 왜 도널드 J. 트럼프라는 인물이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일까? 한국뿐만 아니라 뭐 세계 어떤 언론도 거의 다 트럼프의 당선은 거의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또 왜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을 했을까? 그리고 저는 트럼프 당선뿐만 아니라 브렉시트도 예상을 했을까? 그것은 제가 전혀 뭐 선지자기 때문에 예언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하늘에서 뭐 영적으로 알려줘가지고 예상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이 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공론의 세계, 그 언론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삶의 세계, 인간의 삶의 세계에서 있는 어떤 종류의 요구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어떤 스트레스. 미국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세계 경찰이라고 하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기 뭐 듣도 보도 못하는 한국에 가서도 피를 흘려야 되고 아프간에서도 이라크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왜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손해를 보지? 라는 그런 심리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미국 사람들이 이기적이라서 정말 신물이 나서 계속 세계 경찰을 하는 거 신물이 나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좀 세상이 좀 바뀌지 않았느냐라는 저는 그런 감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미국이 조금씩 성장이 된 나라들은 각자 조금 안보도 책임지게 하고 조금씩 각자 자기 나라에서 책임을 져 나가게 하자라는 것이 미국의 보통 사람들 속에서 스물스물 생겨나는 어떤 그런 컨센서스, 좀 그런 합의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국에 대해서도 65불, 1인당 GDP가 65불일 때랑 지금 3만 불이 넘을 때랑 안보에 대한 그런 부담을 똑같이 지우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건 저는 미국인들에게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트럼프가 정확하게 미국의 보통 사람들의 이 합리적인 생각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뭐 때로는 거칠고 왜 저렇게 뭐 탈레반을 캠프 데이빗이 뭐 화이트하우스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별장이니까. 그런 곳에 초대까지 해가지고 저런 나쁜 자들을 협상을 하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세련되지 못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좀 알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을 미국의 보통 사람들의 이성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그 한국 그 보수 지식인들이 바이든을 엄청나게 지지하면서 적어도 바이든이 이해가 가능한 사람이다. 바이든은 좀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이든을 엄청나게 지지하고 있을 때 저는 그래도 바이든보다는 나는 트럼프가 더 이해가 쉽다. 그리고 바이든이 정말 지금까지 이제 이 세계가 새로 좀 변화하려고 하는 시점에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 바이든, 오바마, 뭐 소로스라고 제가 소로스를 오늘 얘기한 것은 좀 다른 이유 때문인데 이런 세계는 이미 올드하고 낡았고 트럼프가 오히려 좀 움직이는 세계를 지금 키를 잡고 제대로 또 움직여 갈 수 있는 새로 선택받은 지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좀 그쪽에 가깝거든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는 지금 확실한 것은 미국에 부정선거가 있다면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없었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미국의 보통 사람들의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상당히 중립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제는 좀 속내를 조금만 더 틀어놓고 싶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만 보고 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런 그 일반 언론들이 비판을 할 때는
뭐 텐트럼이란 단어도 쓰더라고요. 텐트럼. 트럼프의 텐트럼. 텐트럼이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닌데 그거는 땡깡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린 아이들의 땡깡 같은 완전히 뭐 성숙하지 못한 그런 짜증 이런 뜻이잖아요. 트럼프를 거의 텐트럼을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잘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이상한 것인가요? 거기다가 펜스 부통령과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말을 굉장히 아끼고 흔들리지 않는 그 태도. 특히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 모든 사태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수도를 옮기고 그리고 이란을 제재하고 중국을 제재하고 중국의 슈퍼파워 중국이 1대1를 통해서 패권을 형성하는 이런 걸 반대하고 김정은을 살살 가지고 놀면서 김정은의 핵을 포기시키는 그런 과정. 사람들이 지금 특히 왕년의 주사파 두목이라고 하는 김영하 씨는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글을 썼던데 북한 핵에 대한 주도권을 김정은이 갖고 있답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북한 핵에 대한 주도권 여전히 미국이 갖고 있죠. 미국이 놓친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폼페이오, 펜스, 트럼프 이 3인조가 보여주는 이 묘수는 저는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특히 그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불안정하게 보이는 저런 정책들 뭐 예루살렘 수도 이전 그리고 이란 제재, 김정은과의 협상, 탈레반과의 협상 그리고 중국 제재 이런 것들이 딱 한 구절로 모두 다 해석이 되도록 해주거든요. 그것이 바로 폼페이오 장관의 종교의 자유 이니셔티브입니다. 지금 왜 갑자기 그 폼페이오 장관이 자꾸 종교의 자유를 얘기를 하고 종교의 자유위원회를 만들고 1776위원회를 만들고 왜 자꾸 건국정신 얘기를 하느냐. 왜 그러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데 저는 지금 미국 부정선거에 관련해서도 미국 선거 전날에 1776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이 religious liberty, 뭐 private property, 말하자면 미국의 재산권, 생명권, 자유권 이런 것을 건국 정신을 계속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폼페이오 장관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행위, 정책, 언수를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정당화. 그것은 바로 결국은 자유라는 거죠. 만약에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자유를 원하면 팔레스타인 보통 사람들에게 기본권을 주어라. 천부 인권을 주어라. 중국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중국의 보통 사람들에게 천부 인권을 주어라. 홍콩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중국의 보통 사람들에게 권리를 신장해라. 북한에서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김정은과의 평화를 바라지 말고 북한 사람, 보통 사람 한 사람이 권리를 갖고 있도록 이동의 자유, 먹고 살 자유, 말할 자유, 신앙의 자유, 천부 인권을 갖도록 해라. 이란 마찬가지다. 이란도 정말로 이란이 장사하고 싶으면 경질유 팔고 싶으면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부 인권을 갖도록 해라.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정신을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종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뭐 속칭 메가더 헌법을 통해서 1947년에 일본을 고칠 때, 변화시킬 때, 천황에게 권력을 내려놓게 할 때 일본을 기독교로 바꾸었나요? 전혀 그건 아니잖아요. 일본은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거든요.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꾼 7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기독교 선교는 거의 안 된 나라예요.
그런 것은 미국의 관심이 아니죠. 일본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안 믿는 거잖아요. 대신 종교를 신정체제로 만들어서 그 종교의 권위로 군국주의를 한다거나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것을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기 원하죠. 저는 미국의 진정한 이해는 기독교 선교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유를 주는 거죠. 신앙의 자유. 지금 제가 조지 소로스와 중국 공산당과 주사파가 하나가 된 것. 그 이유는 결국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 신앙의 자유를 막는 것. 신앙의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티아니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곳이죠. 어쩌면 고도의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지 소로스는 철학자고 특별히 데카르트를 연구했다고 해요. 데카르트, 저는 하필이면 왜 데카르트일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데카르트는 16세기 사람이고 데카르트는 사실은 진정으로 그 사상에 있어서 철학에 있어서 근대 모던 에이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부른다면 근세라고 부르지만은 근세에서 현대까지 이르는 그 현대적인 사유를 연 사람, 이 데카르트를 현대적인 그 사유의 아버지,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만드는 것은 데카르트의 이원론 때문이거든요. 이원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한 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동네마다 돌아다니는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카르트 시작된 이 이원론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원론 철학. 이원론적 인식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런 그 철학의 한 중요한 질문인데 데카르트는 인간이 중세적인 권위, 신적인 권위에서 벗어나는 길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 당시 데카르트 시대만 해도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일종의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간이 작아가지고요.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따로지 이렇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간과 정신을 매개하는 솔방울 샘이 있었어. 솔방울 샘. 그걸 이제 송과선이라고 하거든요. 솔방울 샘이 있어. 그래서 그 속에서 매개되는 거야. 이런 좀 뭐 나중에 비판을 받을 때 비겁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걸 뭐 영혼의 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데카르트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물질과 정신과 육체를 나누는 이 이원론의 세계가 지금의 주사파까지의 세계를 연 놀랄만한 사유에 있어서 하나의 발견이었거든요. 이 얘기, 인식론 얘기를 제가 뭐 3분 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굳이 얘기를 하면은 이 데카르트의 이원론과 마르크스는 이 이원론 중에서도 이렇게 정신과 물질이 이게 송가선을 통해서 만난다 뭐 이 정도 뭐 엉성한 이원론이 아니라 물질과 의식, 뭐 정신과 육체는 확실하게 따로 있고 거기다가 물질이 의식을 우선한다. 심지어 의식도 물질의 노예로 만들었죠.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이제는 인간의 자율성은 거의 사라지고 모든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고유성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막스의 유물론적 변증법, 마르크스가 물론 개발한 것은 아니고 그 전에 포에르바에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열린 이런 그 유물론적인 인식론은 결국은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그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르크스 그 유물론을 좀 변형시켰다라고 하면서 나의 철학은 정말 고유하다. 황장엽 주체사상, 뭐
북한에서 선전할 때는 이 주체사상은 김일성 것이라고 하지만 철학에 있어서 주체사상은 역시 항장류 주체사상인데 항장류 주체사상의 핵심은 이제는 표현도 물질과 의식이 아니라 사람과 세계로 바꾸고요.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좀 다르다라고 선전하기 시작했죠.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 그 문제를 철학의 근본 문제로 제기를 한 것이 바로 주체사상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사람은 먼저다. 제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사실은 인식론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말을 예전에 주사파 공부를 한 80년대 그 의식화된 대학생들 정도는 알겠지만은 보통의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이던가요? 사람이 먼저 아닐 텐데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 이것은 전부 다 북한 헌법에 있는 이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항장엽 주체사상의 인식론과 너무나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종종 했으니까 오늘 여기서 정리할 텐데요. 제가 굳이 이 어려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좀 분리시키는 사상적인 노력이 수세기에 걸쳐서 적어도 서구 철학은 있었다. 그리고 그 서구 철학의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도 자처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거든요. 중국 공산당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던가요? 중국 공산당 총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아직도 이 3개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중국이 아무리 자본주의가 어떻고 개혁개방이라고 어떻고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절대로 막스 레닌주의를 안 버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이죠. 바로 이 이원론적인 세계, 사람과 세계를 분리시키는 주체사상을 포함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세계 모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한다. 이 인식론, 이런 기나긴 그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는 이 철학의 노력이 인간의 역사를 길게 보면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도 이 세계를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는 여전히 마르크스주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사상적인 이 갈등 속에 그리고 말은 흑인의 생명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여전히 조지 소로스가 있고 여전히 유물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말 그대로 인간만 있는 철학,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예수냐 예수 아니냐, 기독교냐 기독교가 아니냐 이런 너무 본질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와 버리는 것입니다. 왜 폼페이오 장관이나 펜스 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들이 그 신앙을 깨뜨리기 원하기 때문이죠. 유물론적인 길을 쭉 걸어가서 끝까지 가서 북한은 주체사상까지 갔는데 수령 절대주의까지 갔는데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파괴하는데 너무나 엄청난 돈과 열정을 쏟고 있는 그 결과에서 오늘의 현실을 보고 있고 우리는 바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또 다른 나라들에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의혹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죠. 부정선거가 없다면 여전히 트럼프가 이겼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 보이는데도 이기는 비밀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오늘 알아들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끝까지 또 꼭 끝까지 와봤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있는 세계와 하나님이 없는 세계. 결국 기독교의 인식론은 결국은 다시 이언론이 아니라 이런론으로 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믿어져야겠죠. 저는 근대성, 모더니티를 오랫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소위 말하는 이 모던 에이지에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이 인간됨이 무엇인가 수세기에 걸쳐서 연구한 것이 저는 그래도 인간이 성숙해가는 한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끝에서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들이 정말 뭐 썩은 곰팡이처럼 너무나 많이 생겼지만 저는 다시 사람들은 이 긴 사상적인 사유적인 철학적인 방황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회, 있는 세계에 신앙의 자유가 있지요. 천부 인권이 있지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요즘은 결국 이렇게 끝나서 저를 너무 송구해요. 왜냐하면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도 너무 많은데 결국 이 얘기를 들으려고 따라왔느냐라고 항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됐어요. 세상이. 지금 강력한 기독교 신앙을 표방하는 지도자들과 그것을 강력하게 도전하는 사람들 간의 싸움. 이번에 바이든은 미국 국민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시편 인용을 하면서 싸움을 팜이라고 발음했다 그러죠. 밤빛인가? 어쨌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다 바꾸겠다고 했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바꾼 것도 바꿀 것이고 가장 먼저 동성애를 동성결혼, 동성애를 제1 아젠다로 바꾸겠다. 바이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 갈등이 쉽게 끝나겠습니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은 점점 끝도 없는 미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버티시면 결국은 승리하는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은 안 죽는 것이고요. 승리하는 것은 밝게 사는 것이고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다시 즐겁게 이웃과 잘 지내고 그리고 각자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억울하게 포갑당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어나운스먼트 공지를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저희가 왜 이 어두운 시대에 굳이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를 만들어서 저희 동료들과 함께 이 학교를 운영하고 또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또 북클럽을 만드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숙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함께 공부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는 이번 이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1월부터는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에서 함께 북클럽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하는 북클럽은 좋은 사교 모임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시대를 어떻게 지나갈까?
그런 지혜를 갖는 또 좋은 연구 모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북클럽 그 회원 가입을 잠깐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북클럽 회원 가입을 하려면 여러분이 그 저희 mpknet org 사이트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커뮤니티 그 VON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화를 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는 그 문자를 보내시면 되는데요. 010-4040-1799 그리고 733-2939로 전화를 걸어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지나고 내년 1월부터는 같이 공부하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1월에 책으로 12권을 일단 올려뒀는데 이 12권 중에는 그 동성애 문제를 공부하는 책도 있고 주사파 문제를 공부하는 책도 있고 그리고 인권 문제를 공부하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철학 그리고 문학 그리고 법, 국제법, 보수주의 사상 그리고 경제학 그리고 막스주의 공부를 좀 해서 막스주의를 좀 그 비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사상 그리고 북한에 대한 공부, 영화 예술에 대한 공부 12권의 책을 저희가 일단 첫 번째 리스트로 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5명, 6명 모여서 아주 그 효과적으로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냥 한 달에 회비 10,000원씩만 내면 뭐 처음엔 돈 안 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네트워크를 묶어드려서 공부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 북클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